혹시 평소에 첼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둘이 좀 라이벌인 것 같다라고 좀 많이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란 축구는 유럽에 더 가까워요. 우루과이 제일 어떻게 잘 풀리면 제일 쉴 수도 있다고 봐요. 우루과이가 우루과이 은근히. 비정상 축구 회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앞서 영상을 찍었고요. 옷도 똑같고 복장도 똑같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저희와 앞서 가나를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해법을 주셨던 데팔로 코치는 아직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막히다가 뭔가 좀 브라질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좀 궁금해한 것들이 있다 축구적으로 그러면 이제 데팔로 코치한테도 그렇죠. 바로바로 물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사실 우루과이는 남미 분들이 잘 알거든요. 데팔로에게 물어봐도 돼요, 사실은. 우루과이 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사실 우루과이가 멤버만 보면은 뭐 1번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물론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멤버 자체는 대단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름생 선수들이 많죠. 뭐 예. 카바니, 수아레스, 뭐 물론 부상은 다 했지만 하라후고, 발베르데, 벤탄쿠르 등등 너무 많죠. 벤탄쿠르도 최근에 너무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우루과이면은 최근에 이 선수 정말 대단하다. 역시 발베르데잖아요. 발베르데죠. 와, 발베르데가 뭐 완전히 최근에 그냥 커리어 최고의 지금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사실 발베르데의 역할이 엄청 많아요. 오른쪽과 사이드 쪽으로 내려와서 센터백 두 명과 함께 빌드업도 해주고. 왜냐면 이 팀이 오른쪽 풀백은 시작 때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다미안 수아레스가 나오던 바렐라가 나오던 오른쪽 풀백을 올려버리거든요. 발베르데가 내려와서 빌드업도 해주고 또 올라가서 공격 지원도 해주고 중앙에 플레이메이커 역할도 해주고 여러 역할을 많이 해주고 보통은 이제 3미드를 셀 때가 많기 때문에 베시노 선수가 이제 배신호도 있죠, 맞다. 수비형 미드필더 롤로 센터백을 보좌하는 롤은 베시노가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발베르데가 해주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그만큼 좀 강한 상대이기도 하고 요소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우루과이를 또 강한 이란이 잡았기 때문에 이란 대표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자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소개를 봤어요. 근데 중앙대 지금 학생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중앙대 경영학과 전공하고 있어요. 경영학과 전공. 그리고 지금 중앙대 축제 기간이죠. 아,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우연히 저도 중앙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배들 연락 와가지고 갔는데 마침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같은 이제 대학교 후배거든요, 저한테. 예, 좀 반가워서. 네, 저도 반가워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아, 그쵸. 무슨 과인데? 저는 문헌정보 하나 하고. 문헌정보학과? 저는 07학번인데 혹시 학번이? 저 학번 2019? 2019 그러면은 네. 이번 학번만 한 학기는 12개 차이. 마지막 학기예요. 마지막 학기시구나. 예. 졸업해요. 중앙대학교에서 대학원 다니는 거 아니에요? 대학생, 그냥 대학생. 예. 아예 그냥? 네. 많이 놀라시네요. 학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이가 실례지만 14년생입니다. 저랑 10살 차이네. 10살 차이나요? 아,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네. 되게 젊어 보이시네. 팔정 씨도 그렇게 안 보여요. 인상이 너무 좋은 우리 판사님인데 이제 카메라 보면서 자기소개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일하면서 온 바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산 지는 한 거의 7년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한국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소개 보면은 이제 모델 일도 하신다고. 가끔씩 모델링 촬영 관심이 많아서 그것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국말도 좀 많이 느셨을 것 같은데 이란도 우리와 뭐 진짜 앙숙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워낙 이란이 또 강하잖아요. 그만큼 이란 분들도 축구를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란 분들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네, 축구 없이 못 살아요. 이런 그 사람들이. 정도로? 네, 그 정도 좋아해요. 혹시 해외 축구는 어떤 팀 좋아하세요? 해외에서? 해외 축구, 해외 클럽. 뭐 프리미어리그다. 저는 아니면- 리버풀 좋아해요. 네. 리버풀 너무 좋아해요. 혹시 평소에 첼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떤 거요? 첼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재밌어 그게? 아니 첼시는 옛날에 드록바 있었는데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그래요. 예. 우리나라하고 한국은 항상 축구할 때 되게 재밌어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 8년도간 이란은 못 이겼지만 한국 항상 열심히 하니까 그거 재밌죠. 마지막 경기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8년 후에 아시다시피 최근엔 우리나라가 이제 좀 세졌고 이란보다. 그 전에는 특히 계실 때 테헤란의 아자디 스타디움은 직접 가보셨어요? 거기 분위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지금도 여자분들도 들어가서 있지만 뭐 그때는 남자분들만 계셔서 진짜 그 진심을 응원한 이거 중계석은 제일 꼭대기에다가 예 맞아요. 안 보이겠다. 중간에 막 선 건드리고 사람들이 중계 방해하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저희의 중계를 방해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과 이란이 이렇게 라이벌 관계였을까 싶은데 최근에 경기들이라던가 이제 최종 예선 결과들 때문에 라이벌리가 생겼잖아요. 이란 분들도 그렇게 대한민국 축구에 좀 우리 둘이 좀 라이벌인 것 같다라고 좀 많이 생각하시나요?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더 심해요. 예. 그럼 이란의 최고 라이벌은 주변 국가 중에서는 어디예요? 이락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네. 제 생각은 사우디아라비아 더 원래 옆에 붙어있는 나라한테 이겨야지 사실 만날 일도 많고 하니까 놀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중동 축구 쪽에 이제 게스트분을 처음으로 모시다 보니까 중동 축구를 저희가 뭉뚱그려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이란의 축구는 다른 사우디나 이라크나 쿠웨이트 같은 팀들과는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이란 축구는 중동 축구보다 약간 유럽에 더 가까워요. 다른 팀들이랑 비교하면. 네, 아직 유럽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좀 가까이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B조에 잉글랜드, 미국, 웨일즈랑 함께 속해 있습니다. 파자님은 이제 좀 추후에 들어보고 우리 알베 형님께서는 이란이 어느 정도 성적을 내실 것 같으세요? B조에서. 한국보다 좀 더 운이 좋았어요. 잉글랜드도 요즘 사실 왔다 갔다 좀 심하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간등됐잖아요. 헝가리한테 치고 이탈리아한테 치고 다. 근데 제가 잉글랜드 경기 쭉 하잖아요. 근데 6월에 있었던 네이션스 리그는 선수들이 경기 뛰면서 내가 중얼중얼 대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뭐죠? 우리 휴가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걸 네이션스 리그를 만들어 갖고 뛰게 하니까 그래서 잉글랜드 선수들이 그냥 설렁설렁 진짜 엉망이었어요. 그냥 성의도 없고 대충 그냥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경기. 그러다가 헝가리한테 대패당하고 요번에 2경기 했죠. 요번에 2경기는 좀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사실 축구할 때는 언제나 지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고 내가 이거 확실함 이것도 없어지니까 은근히 잉글랜드 문제들이 원래 없었던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살살 했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중앙 수비수 맥가이어 쓸 건지 안 쓸 건지 쇼도 원래 유럽컵까지 6쇼 왼쪽에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너무 잘했었죠 유로까지. 요즘은 조금 옛날 폼이 아니고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님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미국은 오히려 저는 안더더그 될 수도 있고 웨일스는 모르겠어요. 약한 팀이 아닌데 국가대표를 위해서만 사는 축구 2명이잖아요. 램시랑 베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선 나갈 것 같아요, 이란? 솔직히 말하면 이란은 이번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조편성이 사실 우리나 일본에 비해서 좀 수월하다라는 평을 좀 듣긴 했었는데. 이란은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별로 좋지 않아서 내부 상황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은 제가 좀 축구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멘탈리티적으로 지금 국내 사정이 조금 어수선하니 판단이. 그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방금 요즘에 그 시위한다고. 네 맞아요. 뉴스에서 지금 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상대방 팀 입장에서 어차피 웨일스 입장에서 얘네들도 우리 그래도 이란한테 이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거고 미국도 그랬고 잉글랜드도 그럴 거예요. 다른 팀들 입장에서 여기 약팀으로 볼 수도 있어서 무조건 이겨야 될 팀으로 볼 수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상. 근데 모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웨일스나 미국은 내 생각에 근데 잉글랜드는 맘먹고 들어오면은 사실 여기서는 1위 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2위 싸움인데 다 세 팀이 서로 물리는 그 가능성이 꽤 있거든. 이란도 수비가 끈끈하고 다 한 방이 있고 특히 수비 조직력이 카타르 리그에서 알아흘리에서 뛰는 센터백 2명이 같이 주전이에요. 카나니하고 카릴자데 이 두 선수가 다 한 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조직력이 좋고 신체 조건도 괜찮고 그래서 이 팀은 끈적끈적하게 수비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이란은 아직 남아있고 이란이 있는 조는 미국, 웨일스 다 고만고만하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루과이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우루과이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뭐 이란 기준에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우루과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우루과이는 제가 축구를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우루과이는 항상 축구를 잘했어요. 근데 이번은 잘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우루과이 응원했어요. 사실. 혹시 경기 보시면서 이란이 승리 거두긴 했지만 우루과이가 어느 정도 경기 주도권이라던가 분위기를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루과이 전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더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뭐 마음대로 대답을 못하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일단 우루과이는 다이나믹하고 파괴력 있게 경기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오스카 타바레스가 거의 장기 집권했던 나라 아니에요. 중간에 약간 공백이 있긴 있었지만 심지어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우리나라랑 우루과이랑 맞대결했을 때도 감독이 오스카 타바레스. 작년에 오스카 타바레스 끝나고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바뀐 거는 내가 보면 빌드업 체계. 빌드업 체계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압박이 들어와도 여유 있게 푸는 구조는 돼요, 이 팀. 전체적으로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주도하되 상당히 수비 쪽 밸런스는 안정감을 갖게 하는 이러한 구조야. 우루과이가 골을 많이 넣고 파괴력 있는 경기를 하는 팀은 절대 아니고 밸런스 있게 수비 밸런스 조직력 맞춰놓고 차근차근 들어가서 조심성 있게 한 방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하기는 매우 까다롭다. 우리 알베 형님 어떻게 보셨어요? 우루과이 그냥 이란 전은 사실 대표적으로 안 풀리는 경기였죠. 우루과이 입장에서 그러면 예. 점유율이 뭐 63%였고 패스 완성된 패스 보면 우루과이 거의 550개 정도 했는데 우루과이가 완전 주도했다. 여기 두 배 했죠. 여기는 270 패스밖에 못 했고 그러니까 훨씬 그냥 우루과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골 못 넣었는데 이라크 그냥 원슛하고 골 넣었는데 이런 경기였는데 그런 경기들이 있고 거기다가 솔직히 진성 경기다 보니까 우루과이 선수 입장에서 요즘 부상 당하고 싶지 않고 경기 안 풀리는 거 보고 그냥 놔두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테스트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확실히 약점들이 있어요. 오히려 저는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세 팀 중에 우루과이 제일 어떻게 잘 풀리면 제일 쉴 수도 있다고 봐요. 우루과이가? 우루과이 은근히. 우루과이는 미드필더는 월드 클래스죠. 벤탄쿠르도 요즘 너무 잘하고 발베르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포지션에서도 잘하는 선수예요. 트레쿠아르티스타, 미드필더 다 잘하고 베시노도 라치오 이적한 후에 다시 옛날 베시노 돌아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드필더 너무 강한데 수비 라인이 사실 아라우코도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수비 라인이 변수가 많아서 수비 라인이 사실 왼쪽 풀백만 강해요. 사장님이 봤을 때 이란은 우루과이를 잡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경기는 어려웠어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도 보셨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대표팀의 어떤 점들이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이 어차피 너무 빨라요. 그 한국 팀을 20년 전보다 비교하면 한국 선수들이 힘이 더 되게 세지고 22년 전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그래서 키도 되게 크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랑에서만 축구를 잘하는데 뭐 요즘 랑볼도 되게 잘하고 뭐 해착도 되게 잘하는 제 생각에는 거는 요즘 한국의 좋은 점이죠. 괜찮은 부분들이 네. 있다고 피지컬도 좋아지고 빨라졌기 때문에 네.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루과이를 상대하는 데 좀 진짜 강점처럼 되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기려면 제 생각에는 일단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점유율은 비슷하게 갈 거예요. 대신 우리가 좀 소유권이 불안하거나 실수가 나오면 전방위적으로 가까이 있는 팀 선수들이 압박을 강하게 해요. 이제 거기서 바로 전환을 시켜서 뭐 다윈 누네스나 또 수아레스나 카바니가 또 혹시 나오면 카바니나 이런 한 방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실점하지 않아야 돼요. 실점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후반 가면 미드필더주 3명이잖아요. 우루과이는 우리한테 이겨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베시노를 뺍니다. 베시노를 빼고 4-4-2로 바꿀 거예요. 만약에 4-3-3으로 먼저 나왔다면 근데 우리가 버텨서 우루과이가 골을 못 넣고 후반까지 가면 4-4-2 형태의 공격적인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냐? 버텨라. 혹은 선제골을 먼저 넣어라. 먼저 넣어서 우루과이를 어떻게든 공격적으로 만들게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선제골이 되게 중요하고 안 그러면 버티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후반에는 무조건 찬스가 온다. 정리하면 그거 같아요. 우루과이가 우리보다 좀 급하게 만들어라. 우루과이가 뭔가 조급하게 만들면 우리에게 뒤에 좀 기회가 올 거든. 맞아요. 우루과이를 급하지 않게 만들면 되게 힘들어요, 이 팀은 공략하기가. 네. 우루과이 그쵸 심리적으로 저도 좀 공격해야 된다고 봐요. 우루과이한테 어차피 첫 번째 경기잖아요. 그리고 우루과이 입장에서 무조건 한국한테 못 이기거나 비기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2차전이 거기는 이제 포르투갈과 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 H조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브라질 만나니까 우루과이도 사실 1등 하려고 모든 경기 다 이겨야 되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 불안하게 만들고 압박감 생기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진짜 쉬운 경기 아닐 거예요.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손발 맞춰야 되고 이렇게 기능 잘할 거고 그쪽에 또 뭐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문제고 저는 솔직히 만약에 이 경기는 미드필더에서 중간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무조건 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라우고처럼 어떻게 보면 우루과이의 김민재인데 피지컬로 순발력으로 이렇게 부실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우루과이 협회에서는 수술하지 말고 속된 말로 개겨라 월드컵까지. 그래서 회복한 다음에 월드컵에 어떻게든 나와달라. 그러니까 소속팀인 바르셀로나보다 국가대표를 지금은 월드컵 기간이니까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달라. 우루과이는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고 예. 소속팀 바르셀로나는 뭔 소리냐 수술해라 내년부터 제대로 떠라 지금 이러고 약간 실갱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라오는 지금 못 나올 가능성이 저 녹화 기준으로는 좀 크기 때문에 못 나오면 다른 그 대체 센터백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경합시켜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된다. 하라고 지금 수술을 안 해도 거의 5주에서 6주 정도 걸릴 거라고 해서 아마 월드컵 나오더라도 첫 번째 경기 못 뛸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나쁘지 않고 여기도 오른쪽 백이 약하니까 황희찬, 김진수로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수아레스, 카바니, 누니에스 같은 선수들은 기회 한 번만 있으면 몰라요. 순간적인 압박이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실수 같은 게 나오거나 백패스나 여러 가지 약간 불안한 요소가 빌드업 시에 나오면 압박은 좋아요. 그럴 때 압박을. 이 팀이 그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그런 걸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압박, 전환, 팀 밸런스 그거를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감독이에요. 우리는 그런 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거기서 실수하면 그냥 아무리 늙은 공격수 수아레스 이제 늙었잖아. 아니에요. 한 방 있어요. 우리 팔자님이 이란과 우루과이 경기 봤을 때 우루과이 선수 중에서 이 선수 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한 선수 있었나요? 특별한 선수가 없었어요. 할만할 것 같은데요? 할만한 것 같은데 이란이 이겨서 그런가 여유가 있으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루과이랑 우리 대표팀이랑 이제 월드컵 가서 조별리그 1차전에 맞붙게 되는데 예상 스코어 한번 듣고 싶어요. 한국 이길 거예요? 이길 제 거예요? 생각은, 제 생각은. 스코어도 예상해야 한다. 2-0? 다들 그냥 국뽕들이 그냥 진심이라. 진심으로? 아니 우리 데파울라 코치랑 우리 팔자연 씨 얘기만 들어보면 우리 2승이에요 벌써. 다 이긴데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고 예상 살기 스코어? 힘들다 진짜. 저요? 예, 한 5대0 하실래요? 국뽕 위에 국뽕 느낌으로.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네, 이기긴 쉽지 않다. 1대1. 무승부. 예, 예상하면 1대1 무승. 저도 바라는 스코어 사실 1대1이거나 뭐 이기는 건 어렵다. 만약에 이기면 우루과이한테 정말 잘 불릴 거야. 맞아. 저희한테 1승 한 번 하면 우루과이한테 이기면 난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 무조건 본선 올라가요. 왜냐면 또 이제 뭐 가나 어느 정도 비기거나 알만하니까 포르투갈 마지막 경기인 게 되게 좋은 건데 우루과이한테 지면 거기부터 이제 계속 분위기 안 좋을 거다. 어려워지는 건데 물론 이기고 싶지만 자 이렇게 H조 분석 두 번째 편 우루과이를 분석을 해봤는데 확실히 쉽지 않은 상태다. 무승부 정도 거두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시나리오가 그려질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영상까지 보시면은 아마 월드컵 즐기시는 데 있어서 더 편하고 재미있는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장님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오늘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큰 영광이고 축구에 대한 많은 것도 배우고 다음에 만약에 다시 오면 좀 더 준비하고 축구에 대한 아시는 거 되게 많아서 네, 그래서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났어요. 너무 즐거워서 우리나라도 뭐 한국도 이탈리아도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은 포르투갈입니다. 우루과이, 가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네임밸류 선수들이 있고 경기력도 요즘에 좋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대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편도 어김없이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 여러분들의 예상 스코어 댓글로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축회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